요즘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육아휴직과 어떤 경력 단절에 대한 이야기 내용을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육아휴직하고 좀 이따가 퇴사하려고 했는데 라는 제목이에요. 28살 어린 여자 직원이 육아휴직 받아먹고 퇴사하실 거죠? 히읗히읗 다들 그러던데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 맞지? 근데 맞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건가? 점점이라는 그러니까 이거 글 쓰신 분은 지금 한 30대가 넘으셨나봐요. 근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28살 어린 여자 직원이 자기한테 육아휴직 받아먹고 퇴사하실 거죠? 김대리님? 이런 식으로 했나봐. 근데 이제 이 글쓴이가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 맞지? 근데 맞는 말이니까 기분이 나빠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글을 이제 올린 거예요.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라떼 20대 후반에는 감히 선임한테 저런 말 할 생각 못 했었어. 무의식 중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도 내가 어떻게 됐나 크크크. 그래서 작성자분이 타 팀원이고 선임까지는 아니야. 나 경력 5년차 얘는 4년차야. 나이는 내가 더 많긴 해. 34살. 그래도 너무 싸가지 없다. 동료한테도 졌단 말 쓰면 친구하기 싫음. 신경 꺼. 걔는 계속 그렇게 살라 해. 솔직히 나는 글쓴 언니 같은 직원이랑 일하는데 진짜 싫어. 다른 여직원들이 언니 같은 직원 때문에 피해보는 거 너무 심해서 저 말 이해 간다. 말이 좀 지나치게 솔직한 것 같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애 낳아도 아무런 신경을 회사에서 써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댓글 보니까 이게 사회구조 문제 맞네. 육아휴직 받는 직원 일을 나눠 갖는 건가? 난 임산부 직원 많이 배려해줬거든. 힘드니까 복직 못한다고 해도 경력 단절 힘든 거니까 이해했는데 참 댓글 보니 구조가 문제인가 보네. 이것도 그렇고 육아휴직 쓰고 돌아오는 거 아니고 퇴직이잖아. 회사 입장에서는 돌아올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 직원 뽑아? 돌아오면 자르고? 차라리 처음부터 육아휴가 안 쓰고 나가면 바로 새 사람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일 줄어들 거고. 구조 문제라기보다 저런 휴직을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은 다 이해는 사실은 되기는 되는데, 지금 이 댓글이나 그 앞선 댓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조금 그런 게 뭐냐면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안 해요. 보면은 본인은 지금 애를 낳을 생각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은 코로나 정책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을 뿌리면 안 된다. 이걸 왜 뿌리냐? 이 피 같은 세금을 왜 뿌리냐였고, 이제 그 진보 성향 사람들은 이거라도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라는 그게 찬반 여론이 팽팽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보수 사람들이 절대 뿌리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었고, 힘든 사람들한테만 뿌려야지 전 국민한테 다 뿌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세금 낭비다라는 의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보수 진영 사람들을 이제 진보 진영 사람들이 뭐라고 욕했냐, 저 새끼들 주면 지들도 다 받아 처먹을 거면서 왜 저렇게 욕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막 벌어졌던 그게 있었어. 근데 약간 제 말은 이런 거야. 육아휴가 안 쓰고 처음부터 나가면 바로 새 사람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일 줄어들 거고, 저런 휴직을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부터가 본인도 똑같은 상황에서 일단 육아휴직부터 때리고 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그 보수진영 사람들이 그거를 뿌리지 말라 그런 게, 당연히 나도 주면 받는다. 나도 인간이니까. 나는 인간이 이런 거 를 아니까 주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뿌리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이미 이런 육아휴직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쓰게 돼 있는 거를 쓰는 거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야. 아니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육아를 하면서 돈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거를 버리는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막 그렇게까지 이타적이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은 공산주의도 성공을 했다니까, 사람이 애초에 그렇게 이타적이면은. 어차피 나는 육아를 하려고 일을 때려치나 뭐 육아휴직을 쓰고 일단 제출을 해버리나, 후자의 경우에는 내가 돈을 받으면서 애를 볼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뭐 또 그냥 나한테 아무런 떨어지는 게 없는데 누가 그거를 선택하냐고. 당연히 육아휴가부터 써야지. 내가 그만둘게 100%, 나는 애 낳으면 무조건 그만두려고 했었어도 육아휴직 받아먹는 게 올바른 거지. 저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휴가 제도가 있으면은 당연히 써야지. 병신이야? 아니 진짜. 아니
이거를 당연히 공짜로 1년이건 좋은 회사는 또 2년까지도 육아휴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2년 동안 내가 그냥 집에 있으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남들을 위해서 그런다? 저는 이거는 너무 이 상황을 안 겪어본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양심 수준을 너무 과신하는 섣부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람 100명이 있으면은 99명은 그 중에 한 명도 남편이 떼돈을 버는 사람일 경우에는 한 명은 신청을 안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100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그냥 인간의 당연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여자들 취업사다리 부시는데 일조해놓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쁘다고 공감해달라고 하네. 기분 나쁘면 복귀를 하든가. 난 저 여자 말 잘했다고 봄.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 같은 거를 짜는 게 진짜 힘든 거야. 얘 말을 들으면 얘 말도 맞고 제 말을 들으면 제 말도 맞고 하다 보니까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하겠대. 그러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 예를 들어 업무 능력이 100인 여자가 있어. 100인 여자가 있고 이 여자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 근데 어떤 남자가 업무 능력이 한 85 정도 돼. 근데 이 남자는 아이를 낳을 그게 없고 우리 회사에 오래 다닐 것 같아. 그러면 난 이 85짜리 남자 직원을 뽑아가지고 15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있기는 있어. 진짜 솔직히 내가 사람 고용하는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 말이 사실은 맞기는 맞아요. 같은 여자들이 취업사다리를 부시는데 일조를 했다. 이거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그 출산율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가 그래서 하나만 해결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진짜로. 육아휴가 쓰고 그만두는 것도 그러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애기 낳고 회사 다니는 게 어려우니까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건데 혜택 받아먹고 그만두는 여자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아직까지 워킹맘이 일 다니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욕해야지. 팩트다.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둥 댓글들도 속상하네. 그쵸.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했네요. 사회 구조가 지금 아직 좀 문제긴 해요. 확실히 제가 이거 남녀 차별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종교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신이 있다면 남성과 여성을 만들 때 확실히 일은 남성한테 하라고 만든 게 맞는 것 같아. 여자들이 아무리 현대사회가 오고 막 이랬다 하지만 그 여자들이 확실히 어떤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애도 낳아야 되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성취를 이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정말 힘듭니다. 남자는 보통 일적인 부분에서만 내가 성공을 하면은 나머지는 좀 자동으로 따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복직 생각이 없는데 왜 육아휴가를 쓰냐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지 라는 말에 대한 반박은 제가 방금 전에 했죠. 이거는 진짜 생각이 짧은 겁니다. 인간이라면 이걸 쓸 수밖에 없어. 이 댓글 단 사람도 그 상황이 오면은 무조건 육아휴가를 쓴다에 제 새끼 손톱 정도 걸 수 있습니다. 많이는 못 걸어. 많이는 못 걸지만 새끼 손톱 정도 걸 수 있다. 이 사람 무조건 육아휴가 쓰지. 자기가 그만둘 거라고 해가지고 사직서 쓰고 나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 언니 당해보면 사회 구조 욕해야 된단 말 안 나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심정도 알기는 알겠어. 알기는 알겠는데 그 사람도 이해는 된다는 거지. 그럴 거면 그 전에 퇴사를 해야지. 다 똑같은 입장이네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나 많은 뭐 대표님들 그리고 많은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이직 방지법, 육아휴직 중 퇴사라는 이제 고민글이 있는데 최근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직원 대신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분담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전에 인수인계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려는 사람은 복직을 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복직기간이나 복직 전 복직 의사 전달은 언제쯤 하는 게 맞을까요? 취업 규칙상 퇴직은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복직 없이 퇴사가 되는 건가요? 복직 후 퇴사 처리되는 건가요? 육아휴직은 좋은 제도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노무사님이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조항은 있으며 개인 사유로 퇴사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복직이 없어도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가능합니다.
거의 그냥 임산부의 편이 그냥 100이라고 볼 수 있죠. 아기 엄마들의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진 규정이죠. 이게 사회적으로도 조금 문제긴 해요. 육아휴직 내고 이직시험, 해외여행, 일부 직장인들 제도 악용 논란, 육아휴직 사용자 추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시종 은행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는 내년 초 대학원에 복학하기로 했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일찍 퇴근하기가 어려워 여태껏 한 학기만 간신히 이수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인 A씨의 계획은 올해 말에 출산을 하고 석 달간 아기를 키우다가 3월 개강에 맞춰서 복학을 해서 내후년에 졸업하는 것. A씨가 다니는 은행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수업이 있는 날은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맡아주기로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도를 악용해 자기 개발이나 이직, 해외여행에 활용하는 등 모럴 해저드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이직 위해 육아휴직. 최근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방자치단체의 한 구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국가가 공무원 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꼴이라는 의견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주장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지난해 4월에는 육아휴직 등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닌 경찰관 32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부모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서울의 한 로스쿨 기숙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에는 이 모럴 해저드 문제가 육아휴직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 병간호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목적과 다르게 써서 이제 문제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도 또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피해를 보니까 누가 육아휴직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눠서 해야 되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출산을 한다고 해서 회사의 매출이 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또 뽑기는 빡세. 예를 들어 생산성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야. 거기다가 한 명을 어떻게 더 뽑아? 한 명을 더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을 나눠서 하니까 여기서 이제 반발심이 막 오는 건데, 그래서 약간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거 약간 이제 꽁돈 느낌인 거잖아. 안 받으면 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육아휴직이라고 하지 말고 약간 그런 거는 어떨까? 예를 들어 그건 맞잖아. 이 임신 중인 A씨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출산을 하고 석 달간 아기를 키운다고 하잖아. 그럼 석 달간은 결국에 아기를 본 건 사실 맞기는 맞잖아요. 그리고 몸조리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예를 들어 뭐 1, 2년 정도의 휴가를 줬다면은 사실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그 사람 자유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름을 바꾸는 게 조금 어떨까? 제가 지금 막 글을 읽으면서 막 생각해 본 거라서 이게 조금 공격당할 여지는 많긴 하겠지만, 제가 막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잖아요. 저출산 국가니까 육아휴직이라는 느낌보다 출산을 하면 약간 상을 준다, 출산 포상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어만 조금 바뀌어도 사람들이 약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쉬고 싶다, 애나 낳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애를 좀 낳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뭔가 포상 느낌이잖아. 그러면 저 사람 출산 포상휴가 가네,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 쌍년 육아할 것도 아니면서 육아휴가를 쓰네, 이게 아니라 출산했으니까 맞아. 여자들이 또 그런 데서 연대가 잘 되잖아. 여자들이 뭐 애 낳으면은 몸만 가지고 갑자기 폭삭 늙는다고도 하고 뭐 다 힘들다고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같은 여자들끼리 그거 왜 인정 못 해줘? 출산했으니까 포상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금만 바꾸는 게 어떨까. 육아휴가라 그러면은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육아휴가를 썼으면 육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는 건데, 근데 출산 포상휴가라고 하면은 포상을 받은 거니까 얘가 출산 포상을 받아가지고 뭐 해외여행을 다니든 유럽 여행을 다니든 뭐 동남아 가가지고 뭐 산미구애를 마시든 뭐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포상휴가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포상휴가를 받아서 갑자기 개강에 맞춰서 학교를 다닌대.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냐, 와, 저 사람은 포상휴가를 받아서 공부를 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와, 나라면 저렇게까지 못하는데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산다, 존경할 만하다.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지? 애까지 낳고 저렇게 포상휴가 때 공부까지 하다니. 그래가지고 기업의 입장, 기업의 84%는 육아휴직 사용 여전히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부담을 느끼지 않는 15.9%는 약간 그거 같아. 아빠 회사에서 바지 사장하라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 사람들이나 부담이 안 되지 짜증이 나죠,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래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 대체 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서가 역시 가장 많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류의 기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육아휴직 증가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 기업에서 대기업이 일단 중소기업의 2배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3배입니다. 남성은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육아휴직이 거의 그냥 10% 정도면은, 그러니까 10의 9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여성 육아휴직자 사용 복직 실태. 육아휴직 후에 복직률이 그래도 여성이 한 80% 정도는 복직을 하네요. 남성은 거의 92%면 이제 거의 다 복직을 한다고 보면 되고, 여자들도 10명 중에 8명은 복직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그 10명 중 2명에 해당되는 얘기다. 2명은 이제 아예 복직할 생각도 없으면서, 혹은 복직할 생각이 있었어도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까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져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두바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제 가이드를 해주신 현지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사장님도 처음에 사모님을 한국에서 만나셨대요. 한국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두바이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일단 육아휴직을 했대요. 사모님께서 육아휴직을 하고 일단 두바이 가서 1년인가 2년을 살아본 거야. 근데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이래요. 10몇 년 전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제가 고용주인 입장이었어도 거부감이 딱히 안 들었어요. 그냥 효율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잘 사용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조건 내 집단 편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약간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조금 비일비재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육아휴직 갑질 제보 현황.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당연히 있기야 있겠죠.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에 돌아왔어. 회사에 돌아왔더니 이제 사람들의 억하심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댓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같은 여자들이어도 전현 혼자서 꿀 빨다 왔네, 전현 때문에 내가 업무 나한테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진짜 개빡쳐 죽겠어 라고 하면서 육아휴직 후 불이익이 지금 무려 46.4%나 있었다. 그래서 보통 육아휴직이 있어도 이게 눈치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이 육아휴직 문제는 아직 깔끔하지가 않은 문제는 맞는 것 같아. 국가에서 대책 없이 만들어놨다는 거지. 국가에서 야, 너네 출산한 사람들한테 육아휴직 해줘라 해놓고, 거기서 오는 어떤 반작용 같은 것들은 나라에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그런 규정만 만들어놓고 기업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조금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돌려보고, 그리고 제발 인간의 본성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짧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육아휴직을 쓰신 분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하고, 육아휴직을 누군가가 써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들도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하루빨리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는 대체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는 게 없어. 세금만 맨날 처먹고.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 엿같음 그렇긴 하죠. 진짜로 기업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 입장에서도 정말 짜증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모럴 해저드에 관한 비슷한 주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갑자기 육아휴직에서 갑자기 카공족으로 오게 돼서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약간 이런 것도 맥락상으로는 좀 비슷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거에 대해서 누가 어디까지 제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하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애를 반드시 봐야 되고 공부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카페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카페에서 커피를 샀어. 커피를 내가 제 돈 주고 샀으면은 내가 어디서 공부를 하든지 뭐 몇 시간을 앉아있든지 결국에는 그 카페에서 뭔가 조치를 한 게 아닌 이상은, 뭔가 룰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내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뭐라고 할 수가 있나. 요즘 카페에서 카공족 쫓아내는 방법. 커피 한 잔 주문하고 19시간가량 머문 손님도 있다. 집에서 전자기기를 가져와서 충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카공족에 대응하기 위해 음악 시끄러운 것 들고 샤이니의 링딩동, 반복되는 가사, 중독성 강한 선율 탓에 수능 금지고 압률맨 같은 거 튼다는 거죠.
컨센트도 맞고 와이파이 끊고 모른 척하고 낮은 테이블로 교체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 중이라고 해요. 카공족의 입장은 내돈내산인데 카페에서 눈치까지 봐야 하나, 카페는 쉬는 공간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다 라는 서로 이제 박빙의 의견 대립이 있죠. 일단 비판 댓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 노상관인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를 지네 집처럼 쓰는 게 문제지.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은 주문하고 전기는 좀 적당히 써라. 카공특 공부는 하는데 주변 자주 봄. 우리 눈에 빠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걔네 주변 은근 자주 봄. 사실상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임. 근데 이거는 아닌 경우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치과 의사 형님이 계시거든요. 치과 의사니까 공부를 어지간히 잘했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엄청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 똑똑하신 분이, 그분은 일부러 시끄러운 데에 가가지고 공부를 한대요. 카페 같은 데나 어떤 소음이 있는 데에서 공부를 한대요, 일부러. 저도 그거를 처음에 듣고 나서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말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데 집중을 하면은 이게 주변 잡음이 아예 안 들리는 그게 오잖아요. 아예 그냥 몰입의 단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은 카페 시끄러운 데 가가지고 내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주변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단계가 오면은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시끄러운 데에서. 그래서 저래서 사람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치과 의사가 아니라 어디 무슨 뭐 개불대학교 다니는 사람이었으면은 제가 개소리 하고 있네, 저러니까 개불대학교를 갔겠지 했을 텐데, 치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래서 카페를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거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도 그때는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10명 중에 한 7, 8명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기는 합니다. 저도 나 공부한다 이 부심을 부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쪽 팔에다가 이제 맥북 들고 한 손에 아이폰 들고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빨면서 나 공부한다 하면서 이제 그 과제 같은 거 이제 펼쳐놓고 하는 시간은 한 15분 하고 나서 유튜브 영상 1시간 보고, 또 15분 하고 나서 이제 카톡 단톡방에서 대화 1시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열에 7, 8명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그 시끄러운 데서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데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 그리고 카공 고집하는 이유가 너무 병신 같음. 집이면 집중 안됨. 그럼 독서실 가라니까 너무 조용해서 안됨. 카페가 잔잔한 소음이 있어서 집중이 잘됨. 그럼 중간중간 음료라도 시키던가. 하나 시키고 2시간 넘게 처박혀 있는 건 그냥 거지 새끼지. 솔직히 1시간에 한 번씩 음료수 시켜야 함. 비싼 돈 주고 밥집에서 밥 먹어도 1시간 이상 먹는 경우는 거의 없음. 카페 음료 얼마나 한다고 몇 시간씩 죽치고 있냐. 울 학교 앞 맘스터치도 노래 존나 크게 틀어놓더라. 아줌마들 섭외해서 근처에서 존나 수다 떨게 한다 나 같으면. 카공족, 패션 이쁘게 입음, 스타일리쉬함, 전자기기 켜놓고 여유롭게 도시 속의 휴식을 즐기며 자기 개발하는 분위기. 도서관족, 추리닝에 뻗친 머리, 여자들은 특유의 쪽맨 올백 머리띠, 잠들지 않기 위해 빨아먹은 카페인, 휑한 눈가, 조금의 소음도 용납 못하는 분위기. 막말로 후자가 집중이 잘됨, 전자는 그냥 공부한 척만 하는 거는 부정적인 댓글부터 봤는데요. 이제 여기 카공족의 옹호 댓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몇 시간 이상 사용금지 붙이면 되는 거 아님? 그냥 지네가 욕먹기 싫은 거지. 공부하는 걸로 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눈치 주고 시즈모드하고 이런 극성이 아닌 이상해야? 나는 카페 가서 2-3시간 노트북 갖고 노는 게 취미였는데 카공족 얘기 나오고서부터 잘 못 가겠음. 왜 카공 자체를 욕하는 거지? 논점을 잘 못 잡네. 적당한 백색 소음? 난 실제로 적당히 시끄러운 데서 이어폰 끼고 공부하는 게 집중 제일 잘 되는데, 논점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는 상도덕을 벗어나는 민폐짓인 거지. 눈치껏 중간중간 빵도 사 먹고 그러면 뭐가 문제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긴 하네요,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는 이렇게 정상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형들이랑, 그 형들이 되게 미식을 좋아하는 형들이었는데 어떤 맛집에 갔어요. 파인다이닝식 주점이었는데 음식값으로는 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어. 딱 보니까 음식은 가성비를 하나도 안 챙기고 엄청나게 진짜 팍팍 넣어가지고 혜자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조건이 인당 술 한 병씩은 무조건 시켜야 되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류로 남겨 먹겠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아는 형님들이랑 이렇게 갔는데, 그 형님들은 이제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야. 술을 못 마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마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거기서
정말 술을 최소한만 지키고 거기서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 수다 떠는 건 또 좋아해.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수다를 한 두어 시간 떨면서 음식만 계속 추가를 하는 거지. 술은 안 시키고, 술은 이제 인당 1병이다 보니까 맥주 한 잔씩인가 시켜놓고 안주만 계속 추가하는 거야. 거기는 안주로 이윤을 내는 집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형님들 여기는 술을 조금 시켜야 될 것 같다고, 술을 안 드셔도 조금 이렇게 좀 비싼 거라도 하나 팔아줘야 될 것 같다고, 이러면 우리 민폐라고. 왜냐면 거기 이렇게 D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였는데 우리가 대여섯 명 가가지고 한 면을 다 차지했어. 그러면은 그 가게 입장에서는 하루 장사를 꽁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술 비싼 거라도 한 병 시켜줘야 된다고 했더니 그 형님들은 갸우뚱하더라고. 아니 인당 한 병이래잖아, 그럼 우리 인당 한 병 시켰으면 됐지 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거 이러면은 진짜 개 진상이라고 했더니 이제 그 형님들도 그런 거였냐 해가지고 부랴부랴 술을 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거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상도덕을 벗어나는 게 민폐인 거고, 눈치껏 중간중간 빵도 사 먹고 그러면은 문제될 게 진짜 아예 없는데, 뷔페 가서 5시간 동안 밥 먹는 거랑 비슷하네. 그쵸? 약간 저런 거죠. 뷔페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회성을 가졌으면 갖고 있는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잖아. 그 뷔페에서 뭐 몇 시간 내로 나가라는 게 없는 뷔페여도 우리가 거기서 만화책을 한 사발이 싸들고 가, 아니면 진짜 태블릿을 들고 가가지고 점심때 가서 고기 뷔페 가가지고 고기를 막 인당 5인분씩 처먹었어. 이미 다 처먹고 나서 갑자기 배부르다 하고 갑자기 태블릿을 꺼내 거기서. 그래서 슈카월드 보기 시작하는 거지. 슈카월드 일주일치를 거기서 다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슈카월드 끝나면 저녁 먹을 시간이야. 다시 고기 뷔페로 가가지고 고기를 담기 시작해. 룰에는 이상이 없지. 거기 고기 뷔페에서 한 끼만 먹고 나가라는 말이 없잖아. 무제한 식사인 거는 맞잖아. 그래서 룰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상도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점심때도 먹고 싶고 저녁때도 먹고 싶으면 점심때 먹고 나와서 다시 저녁때 가서 또 돈을 내고 또 고기 뷔페를 먹겠죠. 근데 이제 카페에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저렇게 막 19시간씩 뻐기는 애들은 이제 고기 뷔페에서 점심 저녁을 다 처먹으려고 하는 그 심보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카페 요즘 사진을 가져왔는데, 카페 요즘 이게 평균이죠. 앉아가지고 그냥 다 뭐 태블릿 올려놓고 뭐 노트북 하고 뭐 진짜 난리도 아니죠. 아주 그냥 요런 것들 자주 볼 수 있죠. 이렇게 충전기 다 꽂아놓고 자리를 비웠어.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어느 정도 눈치를 보긴 보네. 이게 약간 이런 거거든. 다 마시면은 눈치가 보여. 빈 컵으로 앉아있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요 정도 남겨놓고 더 이상 입을 대지 않는 거야. 제일 극혐하는 거, 정상인들이 제일 극혐하는 게 이게 있죠. 죄송한데 이야기 계속 하실 거면 1층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돼요. 이런 병신들 때문에 카공족이 욕을 먹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일부 극성 맘충들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욕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카페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 매장은 노스터디 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기 위해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위한 결정이오니 장시간 공부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시간 이내의 개인 업무 및 독서는 가능합니다만 매장에서 콘센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카페 점주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의 그거를 한 건데,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힘든 게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할 생각인 사람들도요, 그게 있어.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안전지향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잠깐 커피 사러 들어간 거면 몰라도 내가 그냥 친구랑 어떤 수다 떨려고 여기를 들어가려고 해. 근데 앞에 이런 게 붙어있어. 2시간 이내에 꺼져라. 얘가 이렇게 써놓진 않았지만, 너네 2시간 이내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딴 데 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카페 점주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붙여놓는 게 조금 싫은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실화입니다. 카페가 보통 한 10시 정도까지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특히 남자들끼리는 어떤 친구들끼리 카페 가면 길어야 1시간이야 수다 떠는 게. 근데 우리가 8시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두리번 가리다 어디 카페 가서 얘기나 좀 하자 하고 어디 카페를 들어갔더니 여기 몇 시까지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저희 10시까지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거야. 근데 뭔가 우리는 애초에 2시간이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데 8시에 들어가서 10시까지면 충분하잖아.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근데 저희 10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괜찮으세요? 하니까 우리가 움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럼 딴 데 갈까? 아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왔어. 그래서 나와 놓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말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 왜 나온 거지? 약간 좀 짜증이 나는 거야. 2시간에 제약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상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약간 째깍째깍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커피 나오는 것도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게. 아씨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씨 커피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막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야 2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빨리 얘기하고 빨리 나가자.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심리적으로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민폐족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기는 입네요. 평소 카페를 방문했을 때 카공족을 자주 혹은 종종 보는 편이다. 69%가 카공족을 종종 보는 편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69%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90% 이상 아닌가? 갈 때마다 카공족은 한 명씩 꼭 있지 않나? 무슨 뭐 3평짜리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아닌 이상은? 와이파이 미제공, 콘센트 없애기는 과하다. 시간 제한 협조 안내문 부착은 과하지 않다의 의견이 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미제공과 콘센트 없애기는 이거는 그냥 매출 포기한다는 거나 사실 다름이 없는 얘기기는 해요. 무슨 우리나라 뭐 전기세가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충전을 해야 될 때 카페 가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지고 음료수 하나 시켜놓고 충전하면서 쉬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이거랑 좀 동일한 것 같네요. 스타벅스에는 이런 것도 생겼다고 합니다. 광주 스타벅스에 1인 좌석이 떴다고 해요. 이게 뭐야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 스타벅스 독서실 존을 본 댓글, 독서실 덜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공생 모드, 가게 주인이 받아들이면냐. 이용자 측면에서는 존나 좋을 것 같은데 오픈런 할 정도로. 꼭 하공 아니더라도 쉬는 날 가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좋아 보임.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지랄만 안 해줬으면. 그럴 거면 독서실이나 가라고. 스타벅스 독서실을 만들자. 수요는 쩔긴 하겠네. 집 근처 투썸에 저런 자리 있는데 앉기 개빡셈. 오픈런 치열하겠네. 그래서 오늘 모럴 해저드에 관한 약간 비슷한 주제 2가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육아휴직. 육아휴직도 어떤 특권 같은 거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카페 카공족 같은 것도 권리죠. 내가 아메리카노를 한 잔 샀어도 내가 자리를 맡을 수 있는 권리, 내가 거기서 뭐라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또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문제의 책임을 항상 나한테서 찾자는 주의라고 하잖아요. 이래서 사업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준은 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세상 사람이 모두 다 나 같으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지 않아. 예전에 제가 그 조소기업설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몇 번 고용을 해보면요, 길 가는 사람 둘 중 한 명은 원시인처럼 보입니다, 진짜로. 세상에 제대로 된 인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제가 옛날에 유튜브 초창기에 말 되게 세게 하고 이럴 때 인간들은 그냥 다 쓰레기들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 새끼는 뭐 저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사냐, 뭐 저딴 식으로 말을 하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사업 좀만 해보면은, 그리고 서비스직 좀만 해보면, 사업까지 안 해봐도 돼, 서비스직 알바 같은 거 조금만 해봐도 인간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이고 얼마나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는 그런 국뽕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조금만 그런 거를 해보면은 진짜 인간 혐오에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사업가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육아휴직하고 그냥 바로 퇴사하려는 사람들, 애초에 처음부터 육아휴직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결국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그래 사업가들까지는 어차피 사업가들을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 어디 뭐 의리의리한 대표님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들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나 어떤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 방해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하려는 거를 조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거. 이 사람들의 계획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 게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의 숙명이라고 보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질려가지고 교육을 또 직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업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중소기업이나 보통 조소기업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조소기업에 들어갔거나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 사장이 여러분들을 딱 앉혀놓고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해. 회사를 네 회사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네가 나중에 뭐라도 된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회사라고 생각하고 해야 지금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도 돌아가는 거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도 발전이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말은 맞아요. 내 일이라고 해야지 나한테 발전이 있는 거는 맞는데 직원한테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대표님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분은 앞으로 미래가 조금 어둡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이. 항상 금요일 퇴근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출근 시간부터, 아니 월요일 출근 시간도 아니야, 일요일 밤부터, 지금부터 지금 5일 후 금요일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게 직원이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냥 인간이야. 그냥 왜? 내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무 시간 내내 내가 하는 일보다 그냥 저녁에 먹을 메뉴를 고민하고 저녁에 내 썸녀랑 데이트 장소 어디 갈까 하면서 데이트 장소 고민하는 게 직원이고, 우리 회사 올해 매출보다 그냥 본인이 사놓은 삼성전자 주식을 훨씬 더 걱정하는 게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능률을 높이는지가 그 리더의 역량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의 핵심이지 직원들 탓을 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들이 다 요즘 애들은 MZ세대들 마인드가 썩어가지고 이거 얘네들을 데리고 뭘 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원래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이니 어쩌니 하는 인간들 보면 진짜 병신 같고요. 예를 들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 가족이 아닌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내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러면은 지분이라도 좀 떼주고 그런 말을 하든가.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대국적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이런 거를 다 안고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할까가 아니라, 저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디폴트로 잡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정말 현명한 지도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인간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인간들이 정말 그렇게 이타적이고 다 똑똑하고 남 일을 내 일처럼 해줘가면은 공산주의가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래. 이거를 너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뭐를 해줘도 이런 거는 저는 어떤 누가 교육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걸어다니는 인간의 그냥 둘 중 하나는 원시인이고, 그런 원시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원시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게, 남을 내 맘대로 바꾸려고 하면 인생이 꼬이게 돼요.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가 결국엔 인생의 핵심이지. 그래서 남 탓만 하다가는 인생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은 내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남 탓만 하다가는 평생 동안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탓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요. 모든 잘못을 나한테서 찾으면은 그 사람은 항상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다.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나의 미래와 직원의 미래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동안 직원이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윈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절대 직원한테 강요해서 회사를 위해 일하라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힘. 그쵸?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얘가 딱 보면은 나가서 자기 걸 하고 싶어 하는 애가 있어요. 일 조금 시켜보면은 지는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여. 얘는 누구 밑에 있을 애가 아닌 게 보이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해요. 자기가 일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그 집념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가서 하는 거를 응원을 해주면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든지 지분을 주든지 정말 그런 식으로 해야죠. 하는 만큼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어떤 인간미, 정 그런 것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직장에서 만난 그 자체가 다 거래관계란 말이야. 거래관계. 결국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든지 그런 걸로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지. 무슨 뭐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면서 뭐 주인의식을 갖고 해라 이런 거는 그냥 아예 말도 안 됩니다.